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멋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 뉴스와스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눈길을 헤치고 출근했습니다. 이우영입니다. 새벽 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갑자기 생각나네요. 눈길을 헤친다고 하니까 무슨 노래인가요? 이 노래 부른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네. 지금 구독해 그거 하고 있잖아요. 777 감사제 70만 구독자를 앞두고 있는데 구독자 7명을 모아오시 70명에게 한우 선물 세트, 스키 종일권, 건강기능식품, 커피 쿠폰 그리고 1등으로 김치 냉장고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이 노래 모르세요?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네, 초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제 제2요구권을 행사한 건데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이후 25번째 법률안 제2요구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특검법, 김여사 관련한 특검법을 원래 28일에 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이런 의사 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재표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룬 건데요.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4일에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압박하면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양새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자마자 특검법을 고리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여당이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분열 기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당의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공을 들이기도 했고요.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약 2주 늦은 다음 달 10일로 미루기로 하고 여당과 이를 합의한 것 역시 이런 의도가 깔린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 윤 대통령의 뻔뻔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대통령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앞서서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안건을 의결한 직후에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5 원내수석 부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비겁한 법꾸라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입장까지 나왔는데 지금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 버퍼링이 좀 심하신가 봐요. 다시 나갔다 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부른 노래는 방시리 씨의 첫 차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안개 하시는 그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요. 이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지금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당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은 이제 친한계와 친윤계가 그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충돌한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어제는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까지 이제 한 대표를 향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윤상현 의원은 대표가 빨리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작성자가 가족이라면 사과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을 끌수록 내부의 자중질환 분열에 의해서 잘못된 정치적 상황으로 갈까 봐 대단히 두렵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김용태 의원도 대표께서 일을 키우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해명할 일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당원 게시판은 일반 아고라 같은 곳이 아닌 정당 게시판이다. 사실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지도자나 여당 의원들을 향해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건 익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를 하는 것을 조금 다른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친한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을 키우는 정치적 목적이 한동훈 끌어내리기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번 논란을 통해 지적된 당원 게시판 시스템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공격하는 건 결국 한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 어제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라 공격이다라고 하면서 전수조사했더니 특별히 문제되는 글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대표가 이제 대표 흔들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의한다라고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 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여론조성팀 의혹. 지난 7월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부인을 했고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어제 이 사건의 고발인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 김한래 상임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서 고발 경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제 출석 전에 취재진 앞에서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하고 여론을 조작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식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소식인데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 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오세훈 시장을 후원했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았다고 폭로한 강혜경 씨가 회유 의혹을 추가로 제기를 한 겁니다. 2달 전 사업가 김모 씨가 명태균 씨에게 거액을 주고 사건을 덮자는 취지의 말을 한 녹음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건데 통화 시점은 명 씨를 고리로 한 여론조작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직후입니다. 이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김 씨가 지난 9월 강 씨와의 통화에서 이 명태균 씨에게 한 10억씩 주든지 하고 혼자 뒤집어 쓰든 감옥에 가든 의논해보라. 명태균을 죽여야지 우리가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 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받았다는 의혹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네, 사업가 김 씨가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회에 걸쳐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인데 이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김 씨가 이제 앞서서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낸 건 오 후보 선거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오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겠다는 명 씨의 말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낸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반응이 궁금하네요. 네, 여당의 해명을 촉구를 했는데요. 이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길은 사라질 거다라고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과거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 용역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명 씨를 위한 대가성 금액을 용역으로 포장해 정치적인 비용을 처리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오세훈 서울시장, 강혜경 씨가 추측성 음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오 시장이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신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법적 대응까지 시사를 했는데 이 김 씨, 사업가 김 씨는 수많은 후원자 가운데 한 명뿐이다.
자신을 돕겠다는 뜻으로 일을 벌였는지는 몰라도 당시 선거 캠프와는 무관하다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김 씨의 주장과 일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명 씨와는 3년 전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해서 2번 만난 게 전부다. 자신을 위한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면 누구에게 넘겼는지 이번 주말까지 밝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세훈 시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소식도 계속 나오겠네요.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동덕여대 소식인데요. 남녀공학 전환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 지금 어떤 가처분을 냈다고 하는데 이건 뭐죠? 일단 학생들이 현재 학교 본관을 점거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학교가 이를 풀어달라면서 취지의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네. 총학생회 등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북부지법에 낼 거라고 이제 어제 밝혔는데 네. 학교 측은 이제 3차 면담이 결렬된 것과 앞으로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했다라는 입장인데요. 시설 훼손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학생들의 본관 퇴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 설전을 벌였어요. 네, 먼저 한 대표가 본인의 SNS에 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배움의 전당에서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네. 이에 대해 진 정책위 의장은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한 대표의 주장은 본말을 뒤바꾼 거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기인한다라고 예. 말을 하면서 한 대표를 향해서는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학생들만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균형적인 태도도 아니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 따위는 집어치우라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러자 또 다시 한 대표가 반박을 한 건데 이건 젠더 갈등 문제도 세대 갈등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다. 남녀 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폭력은 안 되고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동덕여대 사태도 굉장히 두고 볼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유영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